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갑제 TV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꾸며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개념을 좀 한번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갑제 TV가 교양 있는 잡지처럼 되면 어떨까? 저는 잡지 편집장을 오래 했어요. 잡지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잡지는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문학도 담고 심층 취재도 싣고 아주 유머도 싣고 시원한 사진도 싣고 그래서 잡지입니다. 잡지는 잡다한 것을 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잡다한 것을 정리를 할 때 그 뿌리는 교양이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유익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요새 제가 정치 위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가끔 뭐 여행 이야기도 하고 역사, 바이킹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제는 유명한 유춘수 건축가를 초대해가지고 또 건축 이야기도 했는데 의외로 많이 봐주시고 반응이 좋은 걸 보고 아주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지적 측면에서 이제 또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 해인데 시리즈로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17년 11월 14일 박정희가 그 45살에 임신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머니가 지우려고 거의 막 몸부림을 쳤는데도 그 뱃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태어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구미에 있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시절에 국민학교 다니는 건요, 요사이 외국 유학 가는 거하고 같습니다. 학교 못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녔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니 그 집안에서, 박정희 집안에서 박정희만, 다른 형제들 다 젖히고 박정희만 대구사범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대구사범에. 이 사범학교는 일제시대 때 몇 군데가 있었는데 다 가난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 엘리트 양성기관입니다. 사범학교는 물론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으로 무사이라는 계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무사들이 어디를 많이 갔느냐? 교사로 많이 갔습니다. 특히 사범학교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신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 무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사범학교는 좋은 학교,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가 1932년부터 37년 동안 5년 동안 다녔다 하는 것이 그 뒤에 박정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박정희, 군인으로서의 박정희, 혁명가로서의 박정희, CEO로서의 박정희인데 가장 중요한 바탕은 교사로서의 박정희입니다. 이분은 평생 교사였습니다. 혁명할 때도 교사로서 혁명을 했습니다. CEO를 할 때도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사로서의 박정희, 그 틀이 짜여진 이 대우사범 5년 그리고 대우사범을 졸업하고 실제로 교사로서 문경에서 일했던 아주 따뜻한 아주 눈물겨운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그 전기가 어린이용 전기 이런 걸 보면은 박정희는 학교 다닐 때 다 우수한 성적이었고 뭐 이렇게 소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1년에 우연히
이낙선 상공부 장관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집을 갔더니 이분이 박정희 전기를 쓰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저로서는 기자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한테 자료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한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풀어 헤쳐놓고 이걸 저것 보는 중에 아주 놀라운 자료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 자료는 1962년 박정희가 군사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이낙선 씨가 박정희를 항상 모셨던 이낙선 장교, 이분은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었습니다. 뒤에 상공부 장관, 건설부 장관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료를 모았어요. 자료를 모았는데 그건 무슨 자료냐? 박정희 학생이 대구사범 다닐 때의 성적표였습니다. 성적표를 제가 이렇게 뒤적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가진 박정희인 줄 알았는데요. 입학시험에서는 100명 중에 51등을 했습니다. 1학년 때 성적표는 97명 중 60등이었습니다. 2학년 때는 83명 중 47등이었습니다. 약간 올랐죠. 3학년 때는 뚝 떨어져가지고 74명 중에 67등이었습니다. 4학년 때는 73명 중에 73등. 꼴찌입니다. 꼴찌. 진짜 꼴찌입니다. 이거. 73명 중에 73등. 5학년 때는 조금 올라가지고 70명 중에 69등 했습니다. 꼴찌입니다. 이 꼴찌가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꼴찌입니다. 박정희는 꼴찌입니다. 꼴찌였습니다. 꼴찌 출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너무 부모들이 구박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어디 성적이 좋았습니까? 꼴찌 대통령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적표를 살펴보니까 이 품행을 의미하는 한자로 조행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품행평가죠. 별로 안 좋아요. 5년간 수우미양가 있지 않습니까? 수우가 좋고 양은 보통이고 가는 제일 나쁘죠. 양. 4학년 때는 꼴찌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양. 이래요. 근데 2학년 담임 선생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의무를 하고 빈곤한 듯 하다. 3학년 때는 담임 선생이 빈곤, 활발하지 않음, 다소 불성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4학년 때는 불활발, 불평 있고 불성실. 그 다음에 지조, 성격을 말합니다. 성격은 어떠냐? 견실하다. 습관은 과은, 말수가 적다. 사상은 온정하다, 온건하다는 뜻입니다. 학습 태도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결석이 많습니다. 결석. 2학년 때 10일, 3학년 때 41일, 4학년 때 48일, 5학년 때 41일. 이렇게 결석을 많이 하는데도 퇴학을 안 시킨 것이 참 고맙기도 하죠. 퇴학당했다면 대통령 못했을 겁니다. 왜 이랬느냐? 기숙사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이 당국에서 기숙사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기숙사비를 내야 되는데 자꾸 밀리니까 미안해가지고 기숙사를 막 뛰쳐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고향에 와가지고는 그 동아일보 지국장을 하는 박상이라는 그 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기숙사비를 마련할 때까지 학교 안 가고 그냥 빈둥빈둥 고향인 구미 상무동에서 놀았답니다. 나팔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나팔을 불었다 그럽니다. 나팔 소리 들리면 박정희 학생이 또 왔구나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울분을 나팔로 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꼴찌 박정희 학생의 성적표에 비밀이 있습니다. 미래의 큰 인물이 될 만한 소양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첫째, 취미는 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는 금도 말고도 사격을 잘했습니다. 나팔을 좋아했으니까 음악적 감수성이 있었어요. 육상에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학업에서는 꼴찌였지만은 교련 시간에는 소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조교 역할도 했어요. 신체 발육 상태도 좋았습니다. 5학년 때는 키가 159.2cm, 몸무게 59.5kg, 가슴돌이 88cm, 갑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주 몸이 한 웰터급 선수처럼, 권투 선수처럼 몸이 단단했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역사, 지리, 조선사였습니다. 국사였습니다. 역사, 지리, 조선어였습니다. 한국말, 조선어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조선어가 금지되지 않을 때예요. 이걸 보면은, 박정희는 학업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은, 체육, 역사, 지리, 조선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소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인문입니다. 인문학이죠. 우리가 흔히 인문학 하면은 한 인간의 근본을 만드는 것이다 해가 교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인문학적 바탕을 만드는 겁니다. 첫째가 조선어, 즉 국어입니다. 국어. 제일 중요한 것이 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알아야죠.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철학이죠. 인문학의 문사치라고 그러죠. 문학, 역사, 철학. 그 다음에 예술이죠. 예술. 그 다음에 스포츠죠. 이 5개가 한 인간을 키우는데 인문적 소양입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는 박정희 학생이 좋아하기도 하고 소양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정서적 바탕이 바로 꼴찌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정희는 굉장히 언어 감각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언어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죠. 두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밑에서 써올린 대통령 시절에 연설문을 자기가 많이 고쳤습니다. 고친 것을 제가 보면은, 제가 잡지 편집장 하면서 남의 글을 많이 고치는 사람인데 저보다도 언어 감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근데 공무원들한테 연설할 때 밑에서 올리기를 여러분들은 중진 간부로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박정희는 중진을 중견으로 바꿉니다. 중견 간부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중진 정치인 이렇게 해야 어울리지. 중진, 공무원 보고 중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견 간부가 맞죠. 그 정도로 예민한 언어 감각이 벌써 여기서 조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된, 이 큰 인물이 되는 사람 공통점은 역사적 인식, 역사 감각이 뛰어납니다. 자기가 스스로 역사를 만든 사람이니까, 또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이니까. 이 역사와 따라 붙는 게 지리죠, 지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을 거치면서 이분이 지도를 잘 보는 분이었어요. 지도를 딱 보면 이걸 입체적으로 머리에 딱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독도법이라고 그러죠, 독도법.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토 개발을 다, 거의 마스터 플랜을 다 한 사람 아닙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박정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꼭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다. 바로 이분이 눈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림도 물론 잘 그리고 스케치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역사, 지리, 조선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일제시대 때 사범학교 교육이 물론 황국신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교육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인문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박정희는 좋은 교사를 많이 만났습니다. 대구 사범에서. 근데 국어를 가르친
김영기 선생이란 분,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혼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국사도 함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린 학생들한테 독립정신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황민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 황민화 교육은 사실은 실패를 했어요. 오히려 박정희 같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 박정희가 큰 인간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대구사범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이 스탬프 집을 만드는데 거기에 박정희 학생이 쓴 글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금강산 12,000봉, 너는 세계의 명산. 아, 너 몸은 내 몸이다. 내 몸은 아름답고 삼엄함으로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데 다 같은 삼천리 강산에 사는 우리들은 이같이 헐벗었으니 과연 너에 대하여 머리를 들 수 없다. 금강산아, 우리도 분투하여 너와 함께 천하에 찬란하게 온정리에서 정희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보면서 산은 멋진데 이 우리 민족은 이게 뭐냐? 언젠가는 우리도 금강산처럼 번쩍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1936년에 발간된 대구사범 교우회지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4호에 5학년생인 박정희의 시가 있습니다. 시. 이거 일본말로 쓰여졌는데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학년 박정희에서는 이름은 대자연입니다. 1, 2, 3 마치 그 유행가 가사처럼 적혀 있습니다. 1. 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장미꽃보다도 황야의 한 구석에 수줍게 피어있는 이름 없는 한 송이 들꽃이 보다 기품 있고 아름답다. 아름답게 장식한 귀부인보다도 명예의 노예가 된 영웅보다도 태양을 등에 지고 대지를 일구는 농부가 보다 고귀하고 아름답다. 3. 하루를 지내더라도 저 태양처럼, 하룻밤을 살더라도 저 파도처럼 느긋하게 한가하게 가는 날을 보내고 오는 날을 맞고 싶다. 이상. 이상이라고 이렇게 시 끝에다가 붙여놓은 게 또 이상합니다만은 이상 뭐 이랬습니다. 이걸 제가 일본 기자한테 이 원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언어 감각이 참 뛰어나고 순수한 마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참 소박하고 겸손한 이 박정희란 대인물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주 부드러운 아담한 모습을, 소박성,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또 권력 가진 사람에 대한 저항의식,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권력을 잡아서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본다면 100주년, 탄생 100주년을 만든 박정희를 통해서 인간이 뭐냐, 역사가 뭐냐 하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교사 박정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한 바를. 교사, 따뜻한 교사였습니다. 눈물겨운 교사였습니다.